자, 서양 미술에 대해서 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시, 고대, 중세, 르네상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시 미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시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상징적이고 주술적이며 동세가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벽화는 알타미라와 라스코 동물 벽화가 유명하죠. 조각은 빌렌돌프의 비너스, 그리고 스톤헨지 건축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중기 구석기 거죠. 신석기, 청동기, 그리고 알타미라 동물벽화와 라스코 동물벽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주술적이라든지 사냥을 기원하는 목적성으로 그림이 처음에 출발하게 되는 거죠. 자, 빌렌돌프의 비너스. 지금 보기는 이상하지만 이전에는 이것이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는 종족 번식에 대한 욕구가 필요했겠죠. 자, 그 다음 스톤헨지 전체 모습. 그때 당시에 어떤 권력의 힘을 보여주는 거대한 성물이죠. 자, 고대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대 미술 중에 이집트와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절대적인 왕권, 그 다음에 자연 숭배 사상입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피라미드, 스핑크스, 서기자상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 유럽 문화의 모치입니다. 그리고 비례에 의한 조화함이 이상적인 아름다움. 대표적인 작품은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에렉테이온 신전, 그 다음에 원반 던지는 사람 밀로 비너스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로마 미술은 그리스 미술을 계승하였지만 그리스가 신중심이라고 보면 실용 건축 또는 초상 조각이 많이 발달되는 인간 중심의 미술입니다. 판테온, 콜로세움, 개선문 이런 것들이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집트 미술부터 보겠습니다. 주악의 여인들. 그 이집트 미술의 회화를 자 다시 한번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자, 어깨가 항상 이렇게 앞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시법이 무시가 됐습니다. 원근법이 없다는 거죠. 앞뒤로 빠지는. 이와 같은 것을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정면형, 즉 정면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집트 미술의 특징 정면성 원리입니다. 자,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서기자상 대표적인 작품이죠.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 자, 벌써 작품의 경향이 확 달라지죠.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그리스 시대의 미술이죠. 밀로의 베너스. 자, 파르테논 신전. 자, 로마 시대의 회화로 남아 있는 겁니다. 폼페이 벽화, 명암법이나 원근법이 나타나 있죠. 자, 아우구스투스 황제상. 자, 그리스 시대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실존 인물이 작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판테온 신전, 콜로세움 옆에 있는 개서문입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죠. 자, 가르의 상수도교. 이와 같이 실제로 사람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물을 옮기는 데 썼던 인공 수로거든요. 실제 사람이 쓰는 쪽으로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중세 미술 간단히 보겠습니다. 자, 중세 미술은 크게 초기 기독교 미술, 비잔틴, 로마네스크, 그리고 고딕 이와 같이 크게 4단계로 나눠집니다. 초기 기독교 때는 굉장히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기이기 때문에 지하묘지 중심으로 많이 발달되게 되죠. 그리고 자, 비잔틴 미술은 동로마 중심입니다. 동로마. 그리고 동양과 조화돼서 돔 지붕, 둥근 지붕이 있었고 대표적인 작품은 성소피아 성당, 이 시기에 모자이크 벽화가 성행했죠. 로마네스크는 서유럽 중심 플레스코화로 벽화를 많이 했던 시기고 아치창, 아치식의 창, 그리고 대표적인 건축으로는 피사 대성당이 있습니다. 고딕, 기독교 미술의 절정, 그리고 첨탑,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아름답게 꾸미죠. 첨탑의 양식으로 가다 보니까 창문이 높아지죠. 이와 같은 창문을 환상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밖에서 들어오는 태양빛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노린 거죠. 노틀담, 그리고 샤르트르 대성당, 아미엥 대성당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자, 작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미술 박해받던 시기죠. 카타콤 내부입니다. 자, 천장 벽화, 그리고 선한 목자, 프레스코화죠. 자, 비잔틴, 이때는 동서양이 서로 교류했습니다. 이슬람 양식이 들어있는 성당이죠. 성소피아 대성당, 이스탄불에 있죠. 자, 이 시기에 나타났던
그 벽화 양식은 모자이크, 여러가지 타일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타내는 것이죠. 로마네스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굉장히 성당의 규모가 커지죠. 이전에 비하면 훨씬 더 인정받는 것이 많고 그만큼 기독교 세력이 커졌다는 겁니다. 피사사탑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조각상들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벽화를 모자이크가 아닌 이제 뭘로 하죠? 프레스화, 회벽칠을 하고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이죠. 자, 고딕, 가장 기독교가 번창했던 시기인데요. 노틀담 대성당, 그리고 랑스 대성당, 자, 올름 대성당, 이와 같이 현재 성당이나 교회 건축에서 많이 남듯이 뾰족한 지붕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고딕 양식이죠. 이와 같이 고딕 양식에서 많이 쓰는 것은 스테인드 글라스 기법으로 유리창을 꾸며줬다는 겁니다. 자, 르네상스 미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르네상스 미술은 이제 그 긴 중세의 시로 시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에 벗어나기 위한 인간성 회복운동, 문일 부흥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 르네상스 미술, 그리고 15세기 르네상스, 그리고 가장 번창했던 16세기 르네상스,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표적인 작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초기 르네상스는 티치아노, 지오토, 마사치오, 그리고 반 아이크 형제 유화를 발명했죠. 이전에는 뭐 템페라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했죠. 자, 르네상스 미술 15세기 때 피렌체와 베네치아 중심으로 있었고 안젤리코나 보티첼리 이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16세기 르네상스 미술에서는 해부학, 원근법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접근하게 됐죠. 이때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자, 이런 사람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티치아노 작품이죠. 자, 꼭 기독교가 아닌 작품도 등장했다는 거죠. 지오토, 그리고 반 아이크, 보티첼리, 비너스 탄생,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자, 투시도법이 굉장히 잘 나와 있죠. 예수님 뒤에가 소실점이 있고 1점 투시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했죠. 자, 인체 비례 연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미켈란젤로 작품 아담의 창조, 시스티나 대성당이 있죠. 자,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 피에타상, 자, 라파엘로 아테네 학당. 자, 성모상을 많이 그렸습니다. 이 작가는. 뒤로 좌우상. 자, 지금까지 본 내용을 간단히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죠. 영혼이 다시 내세의 삶을 살라는 사상으로 피라미드, 그리고 정면성 원리가 표현된 미술, 어느 시기일까요? 예, 이집트 미술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양 중세 미술은 특히 기독교 미술에 많은 발전을 가져왔던 시기다. 수천 년 이후 오늘날에도 교회 건축 양식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고딕 시대 유리창 장식 기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 유리창 장식 기법은 스테인드 글라스입니다. 다음 작품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죠. 바르게 설명한 거 보겠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 아니죠. 북유럽 르네상스 뒤로 아니죠. 성모님을 부드러운 터치로 그렸다. 이것은 실존 인물입니다. 이 그림의 작가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다. 네, 맞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작품 보시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다. 작가와 제작 시기가 알맞게 연결된 것은, 자, 어떤 것일까요? 자, 이것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르네상스 시대. 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3대 거장, 암기해 두면 좋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3대 거장입니다.